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그 순간 잔액 247원, 3,800만 원이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아껴온 전 재산. 그게 단 석 달 만에 247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그 사람에게서 여보, 오늘 수익 어때? 나는 또 500만 원 벌었어. 히읗히읗.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현숙입니다. 올해 65,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남편 잃고 혼자 살게 된 지 3년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인연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요. 손주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요. 저는 그저 텔레비전 보고 교회 나가고 시장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가 물어봐주는 것도 없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저녁 먹고 나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페이스북 해봐. 옛날 친구들도 찾고 재미있는 글도 보고 그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친구 신청을 해도 이게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헷갈리고. 그런데 신기했습니다. 옛날 학교 친구도 찾아지고 교회 권사님들이랑 단톡방도 생기고 손주 사진 올리면 좋아요도 달리고 조금씩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준호라는 사람에게서 친구 신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정장 입은 남자분이었는데 모르는 사람 같은데 왜 친구 신청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숙님 맞으시죠?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프로필 보니 성남에 사시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친구 신청 드렸습니다. 저도 분당에 살거든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공손했고요.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뭐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나쁠 건 없겠지. 그렇게 친구 수락을 눌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은 드셨어요? 주말 잘 보내세요. 별 내용 아닌 메시지들이었는데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게,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는 게, 그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도 힘들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고요.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관심 있게 물어봐 줬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사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저는 매일 그 사람과 카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메시지가 와 있고 저녁 먹고 나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물어봐주고 마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즘 암호화폐 투자를 조금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답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은 매달 용돈벌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히읗히읗. 그리고 스크린샷을 보내왔습니다. 거래 내역 같은 거였는데요. 숫자가 막 올라가고 초록색으로 320만 원 이런 게 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하루 만에 이 정도 벌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에 320만 원? 제가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인데 그걸 하루 만에 번다고?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현숙 씨, 은퇴하시면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돼요? 1%도 안 되죠. 근데 이걸로 하면 한 달에 10%, 20%도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긴 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적어서 3,800만 원 넣어둬도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연락하고 제 이야기 들어주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조금만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쓰는 거래소예요. 안전하고 수수료도 낮아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코리어 크립토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였는데 진짜 거래소처럼 생겼습니다. 로고도 그럴싸하고 차트도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뉴스도 뜨고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여기 회원 가입하시고요.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입금은 50만 원 정도만 먼저 해보세요. 테스트 삼아서요. 5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잃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송금을 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모른 채 신기했습니다. 입금하고 몇 시간 지나니까 사이트에 제 잔고가 떴습니다. 50만.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코인을 사시면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비트코인이라는 걸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이트를 열어봤는데 50만 54만 7천, 4만 7천 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준호 씨, 올랐어요. 진짜 올랐어요. 그렇게 흥분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쵸? 히읗히읗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은행보다 훨씬 낫죠? 이제 좀 더 넣어보세요. 금액이 클수록 수익도 커져요. 망설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이 났잖아요.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자기는 오늘 680만 원 벌었다고. 현숙 씨도 조금만 더 넣으시면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한 달에 200, 300은 버실 수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 돈이면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아이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여행도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500만 원 더 넣어볼게요. 그렇게 두 번째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550만 634만 84만 원이 또 올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게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셋째 주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현숙 씨,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타이밍이에요. 지금 큰 돈 넣으시면 한 달 안에 2배도 가능해요. 2배? 1,000만 원 넣으면 2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돈은 망설이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현숙 씨, 저 믿으시죠?
저는 현숙 씨 손해보시는 거 절대 못 봐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가족. 그 단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 된 지 3년. 아이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멀고 이 사람이 제게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락해주고 제 걱정해주고 제 이야기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알았어요. 1,000만 원 넣을게요. 그렇게 세 번째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634만, 1,988만, 354만 원이 올랐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350만 원을 번 거예요. 준호 씨, 진짜 올랐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쵸 히읗히읗, 이제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 안 했잖아요. 현숙 씨, 지금이 기회예요. 조금만 더 넣으시면 정말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럼 남은 돈 다 넣을게요. 2,00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현숙 씨, 정말이요?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준호 씨 믿어요.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제 전 재산 3,800만 원이 그 가짜 사이트로 다 들어갔습니다. 당시 잔고는 이랬습니다. 거의 4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숫자로만 2배가 돼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손주들한테도 용돈 많이 줘야지. 아이들한테도 뭐 좀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금 출금해서 손주 생일 선물 사줘야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500만 원만 출금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금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됩니다. 아,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출금이 안 됐습니다. 준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출금 신청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아, 첫 출금이라 그래요. 본인 인증이 필요해서 그럴 거예요.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고객센터 사이트에 있는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어 크립토 익스체인지 고객센터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출금 신청했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숙입니다. 네, 이현숙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출금하시려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요? 네, 출금 금액의 10%입니다. 500만 원 출금하시려면 50만 원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왜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제 계좌에서 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외부 입금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50만 원 내면 출금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준호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대요. 이거 원래 그런 건가요?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아, 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좀 불편하긴 한데 규정이래요. 저는 그냥 냈어요. 어차피 큰 돈 찾는 건데 수수료 정도야 괜찮죠. 믿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출금이 안 됐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수수료 냈는데 왜 출금이 안 돼요? 아, 이현숙 고객님. 확인해 보니 세금 납부가 안 되셨네요. 세금이요? 네, 수익금에 대한 세금 22%를 납부하셔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22%, 500만 원에 22%면 1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수수료 50만 원은 뭐예요? 그것도 냈잖아요. 그건 수수료고요. 세금은 별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고객님, 규정입니다.
세금 납부 안 하시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준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이거 뭐예요? 수수료 냈는데 또 세금 내래요. 110만 원이나. 그 사람은 침착했습니다. 현숙 씨, 진정하세요. 저도 똑같이 겪었어요. 짜증나죠? 근데 어쩌겠어요. 내야 받는 거예요. 그럼 준호 씨는 얼마 냈어요? 저는 300만 원 정도 냈나? 큰 돈 찾으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300만 원. 그 사람도 냈다니까 또 믿었습니다. 제 통장엔 이미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남은 돈 110만 원을 긁어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출금이 안 됐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안 돼요? 세금까지 다 냈는데 왜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연숙 고객님, 확인해 보니 프리미엄 회원 전환이 필요하시네요. 뭐라고요? 대량 출금을 하시려면 프리미엄 회원이 되셔야 하고 200만 원 추가 입금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계속 돈만 내라고 하잖아요. 고객님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코리어 크립토 익스체인지 사기.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수백 개의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4,500만 원. 출금 안 됩니다. 계속 돈만 요구합니다. 이거 가짜 사이트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울었습니다. 3,800만 원. 수수료 50만 원. 세금 110만 원. 다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사기래요. 이거 가짜 사이트래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카톡을 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저 어떡해요. 제 돈 다 넣었잖아요. 읽음 표시도 안 떴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안 받았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걸었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톡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의 프로필도 메시지 기록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증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제 이야기 들어주던 사람이, 가족 같다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선택된 연인이 아니라 선택된 피해자였다는 것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진술서를 썼습니다. 거래 내역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찾기 힘듭니다. 해외 서버고 조직적 범죄라서요. 범인 특정도 어렵고요. 그럼 제 돈은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혼자 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손주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일 선물도 못 사주고 용돈도 못 주고 할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믿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SNS에서 만난 사람이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관심을 보여주고 투자 이야기를 꺼낸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일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접근. SNS, 카톡,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첫인상. 2단계 신뢰 구축. 매일 연락하며 감정적 유대 형성.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을 타겟으로
당신이 소중하다, 가족 같다 등의 말로 마음 사로잡기. 3단계 투자 유도. 암호화폐, 주식, 해외 투자 등을 제한. 가짜 사이트 링크 전송. 초반 소액으로 가짜 수익 보여주기. 4단계 금액 증액. 지금이 기회, 큰 돈 벌 수 있다며 추가 입금 유도. 감정의 호소 나를 믿어줘. 우리 함께 하자. 5단계 출금 불가. 수수료, 세금, 프리미엄 회원 전환비 등 명목으로 추가 요구. 끝없이 돈만 요구하고 절대 출금 안 됨. 6단계 증발. 연락 두절, 계정 삭제. 흔적도 없이 사라짐. 여러분,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제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통장 잔고 247원을 보며 제 자신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잘못 아니에요. 범죄자들이 나쁜 거예요. 그 말에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생활비는 아이들이 보태주고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피해자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막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투자 제안을 받으면 가족에게 먼저 상담하십시오. 모르는 사이트에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사랑보다 신뢰보다 먼저 의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창피한 이야기, 제 후회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을 지켜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